이제 본격적으로 내란 국정조사 진행 과정과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정조사가요, 지난 12월 31일에 출범을 해가지고 45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이런 중요 그 증인들이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마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한 차례 15일 동안의 기간 연장을 했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좀 정돈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좀 시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12월 3일 계엄 10시 반쯤에 선포하기 전에 8시에 모였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멤버들의 진실에 대해서 먼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연 거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였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마치 그날 밤에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저 모였던 이 8시 멤버들이 그 증거인데요. 이 8시 멤버는 기능에 따라서 주요 인사들을 부른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국무회의를 하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7명 정도가 먼저 모였습니다. 대통령까지 하면 8명이죠. 근데 그 중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위원 성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8시 멤버들, 국무회의보다 훨씬 먼저 구착했던 8시에 소집된 멤버들을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에 언제 도착을 했는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표로. 네, 그래서 보시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원래 이제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따로 소집 연락 시간이 없고 6시 40분부터 대통령실에 도착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8시경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8시 반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8시경에 대통령실 유선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을 하고 이 이상민 장관이 6시경에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날 그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김장 행사 하는 걸 사실 그날 낮에 YTN 뉴스로 보면서 진짜 제 기억에 주황색 이 앞치마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저런 걸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 저녁 시간대에 울산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중간에 나와서 급하게 원래 비행기 타고 올라올 거를 급하게 KTX를 예매를 해서 올라오고 있던 중에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한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때 점심 때 저녁 때쯤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과연 20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계엄 사실을 알았을까? 그 전에 점심 때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전달받은 건가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져야 하는 거죠. 답변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 수사에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밝혀질지가 좀 관건이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소집 연락 시간은 답변을 주지 않았고 8시 40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모두 8시경에 대통령 통화를 받거나 대통령실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 8시에 불러 모은 거예요.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면 이 멤버만 불러 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멤버들이 각각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 계엄의 총괄하는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검토의 역할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상황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외교 협조 그런 역할을 이제 받았을 거고
한덕수 총리야 당연히 총리로서 당연히 불렀을 거고요.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 수사,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들 체포 대상들 위치 추적 이런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는 이제 소방을 통한 단전 단수, 주요 언론사들 단전 단수 역할까지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제 대외적인 부분과 동시에 위치 추적이 아마 주요한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 홍장원 차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치인들 체포 위치 추적 도와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 8시 멤버들은 각각이 부여받았던 역할과 이유가 있는 거죠. 꼭 이 멤버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상외로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장관이 반대를 합니다. 이거 좀 쉽지 않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급한 대로 국무위원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소집을 합니다.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지 않아요. 국무회의를 하려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무위원들을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전화 돌려가지고 가능한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온 사람이 복지부 장관,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기재부 장관, 중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 해수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자기 말로는 도착하자마자 이제 대통령이 나 이제 발표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고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과기부 장관, 보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변명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정말로 열어서 절차를 지킬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국무위원들을 다 불렀어야죠. 근데 왜 이 8시 멤버만 먼저 불렀을까? 그리고 왜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걸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면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요구할 이유도 없는 거죠. 당연히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왜 국무위원들 중에 그러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느냐? 정말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면 다 같이 불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의 증거들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수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8시 멤버들에게 이제 주어졌던 그 지시서, 여러분 잘 아시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처음에 쪽지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마치 무슨 요만한 포스트잇 준 것처럼 이거 쪽지라고 하면 안 되고 지시서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했었는데,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도 지시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지시서를 통해서 어떤 지시들이 내려갔는지, 이것이 또 이제 이 내란의 어떤 목표, 그리고 12월 3일 이후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그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무회의가 아니다 그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겠냐라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합법적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 상관없이 군을 통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쿠데타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불렀던 건데 예상치 못하게 국무위원들이 좀 저항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스님 다 같이 싹 잡아 넣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특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제 저 장관 몇 명이랑 그 대통령, 군인 인사들, 그리고 경찰의 조지호, 김봉식 2명 이렇게만 이제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날에 이 역할이 주어졌던 인물들이 누군지,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어디까지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1차적으로 국회 봉쇄가 성공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했을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군인들 몇 명 이제 감옥에 보내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피아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불법 계엄에 꼭 필요한 인원만 소집이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데요. 상설특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엄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입니다. 저는 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국민과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이 그날 밤에 국회로 모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뻔한 것 같지만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궤변을 늘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체포조를 운영했었던 이제 핵심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평균 방첩사 출동 시간이 12시 반에서 1시다. 그래서 10시 50분에 홍장원에게 체포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현태 707 특전사 특임단장은 그냥 국회를 확보하기 위해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윤석열, 여인영, 김현태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마치 이제 정치인들을 체포할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체포하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방사와 특전사는 국회를 확보하러 간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계엄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그리고 여인영을 통해서 홍장원 1차장과 경찰 조지호 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로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국회에만 못 들어오게 막고 국회에서 바로 잡아가면 되지. 뭐하러 체포조를 구성하고 뭐하러 위치 추적을 합니까? 위치 추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위치 추적을 요청을 하고 그 체포조를 구성하면서 위치 추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치인 체포는 이 방첩사를 중심으로 경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포함한 체포조가 진행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경찰과 국정원을 동원해서 위치 추적을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출동 개시 시간이 1시고 그러니까 늦게 출동하지 않았냐, 우린 별로 체포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치 추적을 하고 나서 그 위치에 맞게 체포를 하러 갈 계획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1시에 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체포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후적인 변명일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방첩사는 체포조를 구성을 하고 국방부와 경찰에 체포조 100명의 명단을 요청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경찰에게도 수사관 파견과 위치 추적을 요청하죠. 이게 조지호 청장이랑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김대우 장군에게 이제 체포조 구성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또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과 검거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동시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대공수사권으로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 이번에 잘 되면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구성하면 아무 일도 없었고 체포할 계획이 없었다. 국회를 침탈할 계획이 없었다가 아니라 특전사와 수방사는 국회를 봉쇄해서 묶어두고 다 도망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주요 인사들을 위치 추적을 통해서 체포하는 것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날부터는 언론 검열부터 시작해서 계엄사령부 구성 이후에 쭉쭉쭉쭉 2차 플랜들이 진행이 됐겠죠. 절차에 따라서 체포조를 구성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렇게 조편성도 하고 그 이후에 이 절차가 완료돼서 12시 반에 출동을 한 것이지 여인영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서 이제 시간을 끌고 뭉개면서 출동을 늦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나 뭐 그 수방사에서 이야기하는 원래는 체포할 계획이 없었다가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는 증언이 아닐 수 있어요. 애초에 그들은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 국회를 침탈하고 봉쇄하는 것이 목표였던 부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언론사들이 계엄에 침묵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 국회로 모여듭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켜가지고 다 국회로 모여주세요라고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대국민담화 발표하면서 국회로 모여달라 국회의원들 이렇게 지침을 내리시고 기본소득당도 저도 이제 바로 국회로 향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일찍 들어온 편이었거든요. 11시쯤에. 그리고 저희 당원들도 가능한 당원들이 이제 국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다 국회로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면서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막 조급해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었던 특전사와 수방사에게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왜 못 들어가냐, 그 유리창을 깨고라도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1시 해제 의결 직전에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급하니까 막 하게 된 겁니다. 조지호 청장한테도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한테도 전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선관위인데요.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군이 가서 선관위를 확보하고 언론 보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음 날 출근하는 직원들을 체포하는 것이 원래 작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국회도 그날 밤에 계엄을 때리면 그 밤에 야심한 밤에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나오진 않을 테니 그 밤 사이에 그리고 아침까지 다 잡아들이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국회에 모였던 국민들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계엄이 긴 시간 지속되는 것을 막아낸 것이다. 무슨 대통령이 호소용으로 경고용으로 계엄을 해서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마치 김현태 특임단장,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이 체포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윤석열이 무죄냐 아니냐인 것처럼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체포는 절차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위치 추적을 중심으로. 다만 위치 추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라는 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와서 대통령 명령에 항명하면 내가 특전사랑 싸워야 한다 이런 비겁한 말을 하잖아요. 내란 종사자들, 주요 임무 종사자들과 내란 수계가 다 같이 그런 정신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계엄을 때리면 국회와 국민들도 도망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같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 네. 다 지들 같을 줄 알았나 보죠. 라는 댓글도 요원님들과 국민들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가 추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채택은 안 됐는데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국회에 있으면서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로 소집을 한 것인지 국회에 와서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표결을 안 하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왜 왔던 것인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국회의장에게 전화해서 표결 시간을 늦춰달라라고 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되고요. 저는 만약에 정말로 표결을 방해하는 것,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비아폰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민간인이 이제 비아폰을 받는 게 참 이상한 일이죠. 네.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님이 계속 경호처에게 이 비아폰,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아폰인데 경호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잘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한 겁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검찰에서는 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 차장과 그 주요 본부장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검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두두두님이 헬기가 늦어진 이유가 곽종근 사령관이 지연하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날 이것도 되게 어떤 천운이 따랐던 건데, 그 서울로 진입하는 헬기의 그 진입 승인을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이유를 못 대니까 이제 승인 허가가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헬기가 조금 더 빨리 와서 병력이 조금 더 빨리 왔다면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튤립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저항할 줄 몰랐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키고 가꿔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엄 실패의 핵심 원인입니다. 네, 그러면 그날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명이 결심실에 들어갑니다. 결심실에 들어가서 거봐, 부족하다니까 몇 명 보냈어? 라고 물어봤더니 500명 보냈다 라고 하니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